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자기의 비밀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져도 함부로 좋은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나쁜 일을 굳이 얘기해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관계가 변할지 모르고 한때 죽고 못 사는 친구였어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에서 말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고, 또한 항상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보낼 사람은 보내고 좋은 관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나 친구관계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친구 중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없거나 소수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상황이나 형편, 사는 곳도 달라지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삶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우니까 방해받기 싫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듯 노후에는 굳이 많은 지인이나 친구가 필요 없이 혼자 잘 지내거나 혹은 좋은 사람들 아주 소수만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로워서 혹은 자존감이 낮아서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이유 2가지와 노후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이유 1번째는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애쓰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서 전부를 판단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모두에게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기대하는 것만 내려놔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신한다는 게 꼭 뒤통수 치고 돈을 떼먹는다는 뜻보다는 언제든 떠나갈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2번째 이유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부대끼고 놀던 시절과는 졸업을 한 셈입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맞춰가기도 귀찮고 피곤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친했더라도 삶을 살아가며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숙도가 달라지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친했던 친구와 만나면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나이 들면서 변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철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회의감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더욱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듯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보낼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인간관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만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좋은 말과 마음가짐, 행동의 습관을 가진다면 인간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곧 품격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한마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질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 첫마디 툭 던지는 상대의 말투에 상처 많이 받으 시절을 통해 노후의 품격 있는 말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한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무례한 말을 하지?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이 태도는 너무하잖아. 이와 같이 지금껏 만나온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상한 적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몰상식한 한마디로 인해 짜증이나 화가 나고 상처받은 채 이후의 하루를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예의 없는 말과 행동에는 발끈하거나 상처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악의 없이 상대방에게 던진 한마디나 행동이 사실 무척이나 무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무례한 말과 행동을 당했을 때는 불쾌함을 느끼기 쉽지만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은 자칫 무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 어쩐지 피곤해 보여. 얼굴이 까칠한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이런 말을 친구나 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진 않으세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일지라도 이런 말은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죠. 예를 들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마냥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가 보아도 몸이 안 좋은 상대방에게는 얼굴이 까칠해졌어요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네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듬을 수 있지만 피곤해 보인다거나 얼굴이 까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이른 아침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내가 피곤해 보이나 하고 신경 쓰게 되어 더 피곤해질 거예요. 애당초 얼굴이 까칠하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곤해 보여서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가뜩이나 안쓰러운 상대방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요즘 쉴 때는 푹 잘 쉬고 있어요. 무척 바빠 보이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요즘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편이 훨씬 친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방에게 얼굴이 까칠하다, 야위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지쳐 보일수록 그분이 힘을 낼 수 있는 상냥한 말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보거나 들으면 어쩜 불쌍해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불쌍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4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일을 찾고 있을 때였죠. 저보다 어린 여성이 생각처럼 일이 안 찾아지는 데다 결혼 이야기도 없다니 왠지 불쌍하네요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본전은 운도, 연줄도, 돈도 없는 가련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배려도 없이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에 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기소침했지만 그녀 덕분에 깨달은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풀이 죽어 있는 상대방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렇듯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럴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면 감정은 더 잘 전달됩니다. 오늘도 혼자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지인과의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자마자 본물이라도 터진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요? 그런 사람은 질문을 받았다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끝없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지겨워질 때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탓에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면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술을 가볍게 다문 채 입꼬리를 2cm 정도 올립니다. 머리와 등을 곧게 펴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10초를 잽니다. 고작 10초라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할 때의 시간은 아직도 안 끝났어 싶을 정도로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 질문의 대답과 설명을 10초 안에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무례한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나 상대방이 손님이어서 당신이 차분히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라면 그나마 나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말할 차례가 되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선 나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의 길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그런 습관을 통해 당신은 배려심이 많은 센스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맘대로 단정 짓고 있진 않은가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니 너도 힘내. 한 연애 드라마에서 실연을 당해 기운 없이 지내는 회사 후배에게 선배가 빌딩 옥상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후배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저는 아이고 결국 선배가 화제를 뺏어가 버렸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드라마에서는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도 줄곧 침묵을 지켰지만 끝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고등학생에게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았단다라며 교사가 자신의 체험담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설교를 즐겨 하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실연한 여성이고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이라면 가뜩이나 우울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에 넘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어요 라며 납득한 척하지만 내심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본인의 저서에서 사람이 상대방에게 단정 짓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단정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며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라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당신의 고민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겠지 싶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실 상대방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라며 거리를 두려고 해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자세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죠. 거친 말 유행어 등으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지 않나요? 파견이 말이야. 외노자들, 기분 잡친애처럼 난폭하게 들리거나 사람을 깔보는 듯한 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입에 담는 것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제 눈앞에 있다면 실망스러워서 내심 거리를 둘 것 같아요. 말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본성이 느껴집니다. 난폭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언어 감각이 마비되어 버려요. 본인에게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몰라도 점차 친구들이 아닌 사람에게조차 그런 말을 거침없이 쓰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말은 거칠고 품위 없는 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반면에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좋아해요, 존경해요 등은 오래도록 쓰고 싶은 보석 같은 말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말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정리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부탁을 할 때는 무서울이 많지 본성이 드러납니다. 친구 사이라도 누구야, 연락처 좀 알려줘. 얼마 전에 같이 갔던 고깃집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지? 라며 용건만을 묻는 메시지를 시간에 관계없이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배려심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바쁜데 미안하지만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와 같이 먼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마디를 더하기만 해도 뻔뻔한 사람에서 정중하게 부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상이 달라집니다. 또 누군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도 메일이나 SNS를 활용해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신 주위에 나 지금 한가하니까 차라도 마시자. 안 바쁘니까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는 늘 한가하니까 연락 줘 하고 말하면서 만나자는 사람은 없나요? 말하는 당사자로서는 그리 깊은 의미는 없이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만나자는 가장 큰 이유가 한가해서라니 듣는 사람으로서는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한가하다는 말은 한가해서 집안을 광이 나도록 청소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상대방에게 만남을 청할 때 쓰기에는 실례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을 상대방을 이용해 보내고 싶다. 상대방에게도 한가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본의의 착각도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간단하게 당신의 평소 행동에 대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소 외출한 곳에 건물을 드나들 때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뒤돌아보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나요? 그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참으로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오지요. 그럴 때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순간에 상호작용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서 서 있을 때 앞사람이 잔돈이나 포인트 카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오래 기다린 경험은 없나요?
이럴 때 점원에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해요라며 미안함을 전달하거나 계산이 끝난 후에 자리를 뜨면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게 했네요라며 인사를 하면 기다리던 사람의 짜증도 단번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자신의 뒷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감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문을 잡아둔 덕에 2에서 3m 거리에 있던 상대방이 서둘러 뛰어오게 되기도 하니 오히려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말과 행동 중 무엇을 빼고 더할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말과 행동 중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지에 따라 당신의 예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새로운 멋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두 가지 이유와 도서 1000마디 툭 던지는 상대의 말투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를 통해 노후의 품격 있는 말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냐며 피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경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내 주변 사람들의 질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 평안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